7월 2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해병대 헬기가 떨어져도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 원전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여름에 전력이 부족해서 다시 원전을 갖다가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는지 한마디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다고 질타하는 대통령. 포항의 지진 난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관심하면서 저 먼 라오스에 한국의 정권과 친한지였든지 모르지만 좌우간 잘 나가는 SK가 댐 건설하다가 사고 치니까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우습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중국에 이 가짜 백신 파동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에게 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놨는데 그 백신이 가짜라는 겁니다. 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등의 백신인데요. 자, 이게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 중국몽의 현실입니다. 자, 중국이 이 백신 하나조차도 국가가 관리, 통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하면서 세계 제1국가가 되겠다고 하는가. 자, 정말 꿈꿔야 될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요. 자, 첫 뉴스 하기 전에 저도 참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딜레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가 맞이 못해서 강연에 갔더니만 이제 찍어서들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고립을 자초하느냐, 밖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뉴스 브리핑에 목소리를 높이니까 다음에 뭐 총선에 나가라부터 정치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솔직히 맞이 못해서 정말 인간관계 안면 몰수할 수 없어서 거절을 하다가 나간 것이고요. 제가 보수의 대중적인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귀찮을 정도로 불러대던 사람들이 공짜로 스피커로 쓰기에는 좋다 생각해서 불러대던 사람들이 누구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연락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전번에 의사 집회에 나갔더니만 한 친구 카메라 메고 따라오면서 저한테 아주 계속 야지를 놓더만요. 보수 쪽에 방송 찍어 올린다는 친구가요. 솔직히 제가 이런 보수의 이 입장에서 이 뉴스 브리핑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정미용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미용 씨를 요 몇 년 사이에 보수 운동판에서 알아한 게 아니라 2002년부터 정미용 씨를 알았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정몽준을 지지했는데 그때 정몽준 캠프의 이 대선 관련 각종 기획 이런 일들을 외주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알았고요. 그 이후로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가끔 밥도 먹고 서로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래서 뭐 2, 3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보는 사이로 오다가요. 또 그분 남편이 또 미국 변호사신데 또 그분의 미국 동료와 제가 또 일로 좀 얽힌 일이 있어서 이래저래 몇 번 더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뭐 출범 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가끔씩은 서로 밥을 먹고 가끔씩은 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정의용
씨가 저 뭐 누님이라 부르지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 사회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인생의 트러블이 있었는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과거에 루퍼스라는 이免疫 체계의 질환을 갖다가 오랫동안 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루이사라고 루퍼스를 이기는 모임인가 하는 부분을 이끌고 또 저도 뭐 조금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왔고 요 근래는 보수 운동판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많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작은 차이로 저렇게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과 싸우는가에 대해서 참 보수 쪽에 원망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용 씨도 왜 저렇게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높이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요. 사실 이 보수라는 부분이 누가 뭘 해서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서 몸도 좋지 않은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저도 이제 차마 정미용 씨에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요 근래는 안 본 지가 한 1년 반, 2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숱한 분들에게 가는 부고장도 저는 문자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그분의 행보가 제가 말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니까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가도 되는지 또 누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오후에 조문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사람이 허망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몸을 좀 돌보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다 던지면서 이 세상과 충돌하다가 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내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정미용 씨의 죽음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요. 사람이 참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 또한 쓸데없는데 이렇게 매몰되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죽음 앞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 노회찬 씨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고 본 사이입니다. 그런데 노회찬 씨에 대해서 제가 며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솔직히 저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네 너도 죽을 때 한번 보자. 그래 남을 그렇게 털면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부터 이루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내가 이런 일에 그냥 말을 안 하면 그만인데 왜 내가 욕을 이렇게 먹고 이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미용 씨는 심지어 본인의 부고가 난 기사에도 정미용 씨의 자충우돌이나 언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기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사들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노회찬 씨는 지금 드루킹으로부터 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다가 본인도 인정하고 자살을 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삶이 아름다운 걸로 포장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 정미용 씨에 대한 공과 가를 언론들이 저렇게 파헤친다면 죽음 앞에서도 노회찬 씨 또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 아닌가. 적어도 언론이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고 감성이나 또 어설픈 불효자들의 관용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신문의 칼럼에 보면요. 조중동조차도 노회찬의 마지막 고백 반성,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 하면서 읽어보면 연일 정오를 부추기는 방식보다 이 소탈하게 촌철살인의 재담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심장은 왼쪽에서 뛰었지만 두 눈으로 세상을 봤다. 정의당도 솔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포퓰리즘에 대해서 반성하는 울림이 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재담이라는 부분의 한 이면에는 그분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정오를 부추겨 왔다.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작년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는 날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못 드시는 분모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3월 10일 촛불 시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국회 구내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잔치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좌진에게 찍게 하고 또 그 잔치국수를 클로즈업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촌철살인의 재담이냐? 저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이나 국회에서 탄핵되는 날이나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될 때 저도 잘못이 많다고 고백하고 매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기념일이라고 잔치국수를 먹는 부분, 이건 과연 이건 것이 인간의 모습을 한 좌판가, 그리고 말로서 촌철살인으로서 대중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는가? 적이라 하더라도 그 적의 제삿날에는 그야말로 이 정치권 전체의 잘못과 또 이제는 적이 완전히 망해버린 순간에는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의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치로 봤을 때는 월등하게 샤프했고 또 인간적으로 괜찮았던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10,000명 이상이 상가를 방문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또한 진영 대립의 논리 속에서 촌철살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일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대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국수를 먹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봤는가? 프랑스 혁명 때 열에 들떠 날뛰던 자코뱅들도 모조리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오늘의 희희낙낙이 장차에는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맹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원진 의원 보좌관이 또 올렸습니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모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7월 23일 노회찬 의원 자살한 두신일이죠. 좌파 척격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또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서로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회찬 의원의 이 행동,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행동이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노회찬 의원의 이 사망 이후에 그를 해고하며 보도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 중에서 기가 찬 일이 있어서 제가 참 더 이상 노회찬 의원을 언급지 않으려 하다가 오늘 많은 고민 끝에 노회찬 의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됐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세계일보에 누가 노회찬을 죽었나, 드루킹의 접근, 핍진한 생활고, 정치자금법. 자, 이 제목을 보면 노회찬이 핍진한, 참 잘 안 쓰는 말이죠. 공공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드루킹이 접근을 해서
결국 현행정치자금법에 뇌물은 아니지만 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회찬이 제도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사연, 경공모, 어리석은 선택, 책임,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 남겨진 단어들이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노 의원은 드루킹에게 불법 자금을 받아야만 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했을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수사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데는 드루킹의 정치 브로커적 행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판단 실수, 현행 정치 자금의 문제와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자,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노리고 접근했고 특검은 협박 정황에 대해서 파악에 나섰다. 노 의원의 죽음은 특검이 경공모의 노회찬 간의 자금 거래 물증을 확보하면서 벌어졌는데 2016년 총선을 준비하던 중 고교 동창이자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로부터 5천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드루킹이 의도적으로 노 의원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드루킹은 대선 전부터 노 의원을 복지부 장관 유력자로 예언해왔다. 한 경공모 의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당초 드루킹은 노회찬이 복지부 장관을 할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곤 했는데 생각보다 당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 전부터 노회찬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특검팀은 노 의원이 복지부 장관이나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드루킹이 투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5월 달에 드루킹은 트위터에 이 정의당 패거리들을 비판했지요.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했지요. 그래서 특검도 드루킹이 금전적인 지원을 빌미로 정의당 의원을 협박한 정황 파악에 나섰다. 드루킹으로부터 4천만 원을 돈을 받은 노회찬 의원은 2016년 3월 그 받을 당시에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해서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자면 그때의 노회찬 의원의 재산 신고액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쓸 때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사회에 그냥 보편적인 정서나 감성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런 감정적 틀에 따라서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2016년 3월에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제가 이 글을 쓴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이런 수준의 기자를 세계일보 기자로 둬서 되겠습니까? 세계일보 사장 좀 반성하세요. 극도의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면 재산이 몇백만 원밖에 없고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가 돼야 극도의 생활고 아닙니까? 자, 마저 다 읽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 의원이 결국은 고교 동창 도모 변호사를 통해 드루킹의 불법 정치 자금에 손을 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노 의원은 2005년 진보 신당의 대표로 있던 시절에 삼성의 로비 의혹을 받았던 엑스파일 검사 7명을 인터넷에 폭로해서 검사들이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했고 2013년 초에 대법원은 노회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서 국회의원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신분을 잃은 노회찬은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는 드루킹에게 돈을 받기 6년 전 서울 노원에 1억
1,500만 원의 아파트에 살며 1억 원의 빚이 있었다. 그러면 1억 1,500만 원의 아파트에 살고 1억의 빚이 있었다면 얼마예요? 재산이 1,5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드루킹에게 돈을 받기 6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0년이죠. 돈을 2016년 3월에 받았으니까 2016년에 재산이 1,500이었다라는 식으로 썼는데요. 당시 이게 이제 아니라는 것도 입증을 하겠습니다. 삼성 X파일을 노 의원에게 전달한 이상호 기자는 23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의원은 3년 이상을 정치적 낭인으로 떠들며 심적으로 고통의 시절을 겪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것은 바로 그 낭인 시절의 생활고와 무관치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고인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 그래서 노 의원은 드루킹을 자금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라도 회계 처리를 했어야 했지만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죽음을 택했다. 자, 그래서 이 노 의원이 죽음에는 정치자금법의 현실과 관계가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단체는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없고 개인은 500만 원까지 한다. 근데 현역 의원은 1년간 후원금을 채우기 위해 사방으로 뛰며 목표치를 세울 수 있지만 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120일 전에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그때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총선을 준비했고 민간 단체인 경공모로 4천만 원을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3월 달에 받았으면요.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사무실까지 개소해서 의원 활동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후원의 이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경공모로부터 4천만 원을 한 방으로 받는 게 아니라 김경수 의원 측에다가 경공모가 해줬듯이 2,700만 원을 쪼개서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은 돈을 한 방에 두 번 나눠서 받아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의 하나 보좌관 출신의 말을 소개했는데요. 월 단위로 최소 503천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활동비가 필요하고 상근자 급여와 사무실 유지 비용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돈을 이렇게 만들 방법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범법자가 없을 수 없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의 모금의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 현실화를 하자. 그래서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을 허용하자. 이런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노회찬 의원은 정치신인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에 얼굴만 갖다 대면 누가 노회찬인지를 다 아는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국회의원이 오히려 2014년 2월에 자격 상실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용감하게 그런 폭로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동정과 격려가 몰아쳤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이 정치 신인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노회찬 의원이 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나섰을 때 신고한 재산이 731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 7년에는 1억도 안 됐는데요. 2008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을 2004년부터 8년 사이에 비례대표로 당시 이 민노당으로 했고요. 그때 비례대표를 하는 중에 2007년입니까? 종북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갈라섰잖아요. 2006년부터 아마 그런 게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민노당이 갈라서서 노회찬 의원 등 심상정 등 비종북들은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들었죠. 진보신당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 총선에 나섰는데 그때 3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요.
그랬는데 2008년에 나섰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장외 정치인이었고요. 자, 2012년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서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3년 2월 14일 날 국회의원이 자격 박탈이 되었으니까 2012년에 모처럼 돼가지고 1년도 못하고 한 10개월 정도 하고 자격 박탈이 되어서 떨어졌고 2016년에 다시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는 2004년 그때 재산이 얼마였는가 하면 731만 원. 그리고 2012년에 됐는데 그때 재산이 얼마인지는 잘 나오지 않고 2008년에 떨어질 때 3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되어서 이번에까지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자살로 끝이 났는데요. 20대 국회 초반에 2016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전체 300명 의원 중에서 165등, 그러니까 중간쯤입니다. 150이 중간인데 그 정의당의 의원,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165등을 했다 하면 대단하죠. 그 밑에 한국당 의원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얼마였는가 하면 9억 7,217만 원. 정의당의 평균이 4억 5,964만 원입니다. 정의당 의원 중에서는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2008년에 3억 정도였는데 2016년에 8년 만에 10억 가까이 되었으니까 6억 정도의 재산이 늘어났고요. 2008년 3월 29일 뉴스원의 기사에 보면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 중에 6명 중에 1위고 재산이 11억 4,17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노회찬 의원의 재산이 11억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고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근데 기사를 제가 파악을 했고 또 국회 재산 신고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상 이게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될 때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2년 뒤에 2년도 안 됐죠. 2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에 노회찬 의원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이 늘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노회찬 의원이 무슨 다른 더블 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수입이라고는 국회의원 세비밖에 없을 거고 그 세비를 집에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다 모으면 그 정도 되겠네요. 1억 한 7천원. 그런데 과연 그걸 다 모아갖고 집에 갖다 주고 그러면 본인 쓰는 거는 뭘로 씁니까? 그래서 재산이 11억 한 4,100만 원쯤 되면 아주 재산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재산 등록 신고의 재산은 본인의 진짜 재산보다는 한 6, 70% 아니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재산이 10억 이상 있는 분은 그래도 안정적인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위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재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딱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핍진한 생활고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생활고를 겪었고 그래서 2016년 3월에 돈을 받았다 당선되고 바로 한 달 만에 재산이 9억 7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경고모 돈 받을 때 9억 7천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3월 달인데 당선은 4월 달이고 한 달 만에 재산이 없고 이렇게 몇 억씩 늘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을 할 때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2008년에 국회의원직에 나설 때는 3억으로 이미 대한민국 평균을 초과하고 있었고, 국회의원을 이제 한 4년 하니까 평균을 초과한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재산은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10년 전에는 3억보다 훨씬 작은 2억 한 4, 5천만 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재산이었을 건데, 그때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재산을 능가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국회의원 한번 나섰다 떨어지고, 그리고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 10개월만 하고 옷을 벗었는데, 2016년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때 재산이 9억 7,217만 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도 못 되는 요 근래에는 11억 한 5천만 원에 가까운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노회찬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고인의 영역이라고 보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핍진한 생활고를 언급하는 이상호 기자나 또 이 세계일보 기자의 표현은 좀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적어도 진보를 표방했지만은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탁월했고, 제가 과거에 한국당의 전신에 있는 의원들 중에 검사를 하다가 정치권에 올 때 3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국회의원을 몇 번 하고 나니까 30억에 가까운 재산이 형성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늘어날 수 있나, 국회의원 몇 번 하는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문을 노회찬 의원한테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몇 번 국회의원을 더 했다면 나중에는 한 30억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수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고인에 대한 이 모독이라면 제가 그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왜? 차마 사람이 죽어서 지금 상중인데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언론들이 하도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회찬 의원을 조문관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느낄까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또한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너도 한번 보자. 자, 뭐 제가 나중에 본다면, 저는 노회찬 의원보다 훨씬 재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뭐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넘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요.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 정명 씨까지 포함해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산자들이 진실을 왜곡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지 않겠습니까?